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될까, 더불어서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아파트까지 같이 정리를 보고자 합니다. 내 집 마련 준비하는 분들이나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은 이 영상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부동산 내 집 마련을 추천드릴 때 황금성을 보고 사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황금성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자, 모든 부동산 자산 중에서 아파트는 최고의 황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황금성 덕분에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황금성은요, 세대수에서 나옵니다. 자, 어느 정도 세대수가 나와야 되나? 1000세대 이상입니다. 대단지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가 이 황금성. 왜냐면은 1000세대가 넘어가면요, 대부분 대기 수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지금 돈이 부족해서 못 살 것 같은데 그 다음 선택으로 7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고르시면 됩니다. 700세대 이상 정도가 되면요, 내가 팔고 싶을 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에 가격만 맞추면 팔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낮게 된다면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거죠. 왜 황금성이 중요할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한 부부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욕심이 납니다. 자, 그래서 갈아타고 싶은 거예요. 자, 갈아타면 뭐가 좋은데요? 교통도 좋아지고 교육도 좋아지고 주변 환경도, 거주 여건도 눈에 띄게 나아지니까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옮겨가고 싶어하는 집 금매가 나왔어요. 문제는 내 집이 안 팔려요. 그래서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케이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구 소득이 높은 가구는요, 내 집 마련할 때 반드시 황금성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누가 뭐 300세대, 200세대 이런 작은 규모 단지에 고르나요?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는 뒤늦게 매수한 사람들, 막 매매나 전세 가격 급등해가지고 포모가 와가지고 막 뒤늦게 사는 사람들이 그냥 일단 사고 보자 해서 막 이런 거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단지 규모가 큰 것을 고르실 거고, 여러분들도 최대한 단지 규모가 큰 곳 중심으로 선택하시면 후회가 적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상가입니다. 자, 상담할 때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학교 가까운 곳이 좋나요? 상가 가까운 곳이 좋나요? 제 답변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당연히 상가입니다. 학교가 뭐 걸어서 15분, 20분 이 정도까지 아니면은 상가 가까운 곳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왜 상가가 중요하냐? 아빠 입장에서 볼게요. 자, 아빠는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교통이 좋아야 되는데 버스가 어디 많아요? 상가에 많죠. 상가 밀집 지역 중심으로 신도시는 지하철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아빠 입장에서도 상가 가까운 게 좋아요. 자, 엄마 입장에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맨날 시장 보고 병원도 가야 되는데 애 데리고. 상가가 멀면은 그만큼 더욱더 불편하겠죠. 마지막으로 학원 가는 큰애 가까운 곳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고를 때는 도보 7분 이내에 상가가 몰린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서 좀 이걸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바로 아파트를 고를 때 전망 좋은 곳을 찾는 겁니다. 자, 전망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막 산이 보이고 이런 곳. 외곽이나 뭐 신도시에서는 사이드 지역이죠. 자, 이런 지역은 가격도 싼데 아파트에 딱 들어가 봤더니 뷰가 너무 좋아요. 당장 계약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전망 좋은 것은 2주면 끝난다고. 매일 애들 학원 라이딩 시켜주다 지칩니다. 잊지 마세요. 집은요, 상업시설 가까운 곳이 최고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 학원가입니다. 자, 상담 신청 많이 받는 사례 또 다른 게 바로 재개발 구역에 신축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주변에 학원이 없어서 이사 준비하는 30대, 40대 초반 가구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아파트를 알아볼 때는요, 호갱노노를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호갱노노의 메뉴 보시면 학원가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 지역에 학원이 몇 개 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에 이제 학원가가 많이 발달되어 있구나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찾아보시잖아요. 서울에 생각보다 학원가가 별로 없어요. 특히 강북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신도시를 선호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학원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뭐 학원가에 도보로 접근이 안 된다면 셔틀버스라도 오는지는 꼭 체크하고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요.
자, 네 번째는요, 주차 대수입니다. 자, 이 주차 대수 신축이라고 많은 건 아니에요. 자, 헬로시티 볼까요? 9,510세대. 이 아파트의 주차 대수는 세대당 1.32대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뭐 세대당 1.2대 이상을 추천드리는 편인데, 이번에 입주한 아파트 중에서도 뭐 1.1대 뭐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 이걸 잘 알아보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물론 좀 소형 면적, 초소형 면적이나 소형 면적이 많은 단지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좀 작아도 괜찮아요. 자, 다섯 번째 중요한 것, 도로 소음입니다. 이것도 예민한 분들 많이 계시죠? 아파트 로얄동 기준 아시나요? 동에서 도로를 보지 않는 동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한 아파트 단지를 체크를 했는데, 도로가에 붙어 있는 곳은 저희가 비로열동이라고 붙였고, 도로가에서 떨어진 곳은 로열동으로 체크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열동 같은 경우는요, 차량 통행 소음이 없어서 조용하고 가격도 더 비싸게 형성되어 있죠. 연식이 된 단지는요, 로열동 매물이 잘 안 나와요. 도로가에 있는 아파트는 사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아파트 거실에서 대로변 사거리가 보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도로소음 대부분은요, 사거리에서 나옵니다. 자, 이거 꼭 주의하세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1년 중 4개월은 소음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저층입니다. 이와 관련된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거래가 늘어나는 게 바로 저층이죠. 일반적으로 저층 기준은요, 최고 높이의 3분의 1 이하입니다. 아파트가 30층이다 그러면 10층 이하가 저층인데, 실무에서는 이제 뭐 7층, 8층, 9층은 저층으로 분류하지 않고 보통 5층 이하를 저층으로 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많이 올려놔요. 어떤 곳은 4층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아파트 조경수가 올라갔을 때 4, 5층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층부터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층은 5층 이하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거 사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저렴한 거 아니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황금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저층은 황금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인 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 이 저층은 거래 자체가 힘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가 좀 터지는 것도 저층이 그나마 로얄동 로얄층 매물들이 다 나가니까 저층을 찾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한 멤버십 회원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내부를 볼 수 없는 아파트 사도 되나요? 집도 안 보고 가계약금 넣으라는 곳이 있네요. 이거 요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자, 2년 전세 만기가 된 집주인은 임대인이 집을 판다고 하니까 집을 안 보여주는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집주인 중에서 일시적 2주택 때문에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팔아야 되더라. 그래서 임차인은 집을 안 보여주고 임대인은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 때문에 내부를 볼 수 없는 아파트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집 사도 될까요? 인생이 걸린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일단은 뭐 정 마음에 들고 내가 이 아파트에 확신이 있고 이러면은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는 건 나쁘진 않는데, 일단 두 가지는 지켜야겠죠. 첫 번째, 외부에서 채광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침이든 저녁 오후든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내부를 볼 수가 없잖아요.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가격이 낮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보다는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이런 매물이 잘 나가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좀 처분이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해야 하는 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다른 분들께도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그리고 주변 분들께, 특히 내 집 마련 준비하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